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이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에 대한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AI 세계 1위 기술 연평균 38% 성장 500조 시장 씹어먹고 무섭게 올라갈 딱 한 개를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2023년도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략 3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이고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될 자율주행, 메타버스, 폐배터리, 그리고 로봇,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총 종목들과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서 보기 좋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이 조금 조정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워낙에 많이 급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솔트록스도 이미 상단선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셀바스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KT 관련된 기업 종목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고점을 잡고 어느 정도 조정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AI 관련 종목들과 함께 급등했었던 로봇 관련 종목들도 그렇죠. 저 대부분 고점을 찍고 좀 조정세가 나오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다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2차 파동이 나올 만한 시기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자이언트 스텝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된 파동으로 움직였는데 상장 이후에 첫 번째 파동을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첫 번째 파동으로 주가가 대략 한 100% 이상 급등한 뒤에 주가가 다시 조정받고 추가적인 파동, 눌림목 난 뒤 추가적인 파동을 보여주면서 대략 1년 동안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메타버스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인 매출 구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파동에서 실질 수혜 종목들,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A과 E 관련 종목들이 잘 성장, 섹터들이 이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잘 골라두셔야 우리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등락폭뿐만 아니라 실질 수혜 종목들도 찾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AI 관련된 섹터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실질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기술 시장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1,800달러 이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좀 통계 자료에 따라 좀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100배 이상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넘치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죠. 기업과 정부 등의 인공지능 도입이 대세인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AI 기술 시장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주요 회사는 시스코스와 인텔, 그리고 지멘스, 오라클,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등입니다. AI 서비스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3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한 대신에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산업에 AI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AI를 구축하기보다는 이미 이런 인텔이나 지멘스, 오라클, 메타, 엔비디아 요런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미 이 AI 기반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연평균 38% 성장을 기록할 딥러닝 분야도 굉장히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올라갔던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1개월간 42%의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엔비디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이 AI 관련해 직접적인 수혜를 봤을까 보겠습니다. 월가 BI 엔비디아 챗 GPT 열풍 최대 수혜주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챗 GPT 열풍에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 단연 토픽으로 꼽히고 있다. 챗GPT의 사용량이 늘수록 오픈 AI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용 그래픽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GPU라는 걸 보통 사용하게 되거든요. 요 처리 장치가 바로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된 제품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GPU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AI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 컴퓨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텔과 협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공지능 AI는 코로나 백신을 빠른 속도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암 진단, 자율주행 자동차, 동력 공급, 기후변화 분석 등 인류를 변화시키는 혁신의 핵심이 됐다. 엔비디아 GPU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가속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차세대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보통 도서관,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전략을 어떻게 잡아나갈지에 대한 전략을 바로 엔비디아의 GPU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의 새로운 CPU가 탑재된 엔비디아 시스템들로 인해서 기업은 기존 CPU 전용 데이터 센터 서버 대비 25배 높아진 효율성으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4세대 인텔 제온 CPU의 기능 중 하나인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CPU의 엔비디아와 GPU의 네트워킹으로 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2배로 높였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효율성이 25배 증가했고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AI 데이터 센터 로드워크의 경우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 귀찮은 부분들을 AI가 해결해주고 그러한 플랫폼은 잘 맞춰가는 중이죠. 이러한 AI 인공지능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산업에 다양한 산업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애보자인 엔비디아와 단백질 생성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약 개발의 새로운 시대가 가속된다는 내용인데요. 전부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뽑아보겠습니다. 제약업계가 치료용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 몸이라든가 다양한 효과를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후보 물질을 뽑게 됩니다. 이 후보 물질을 여러 개 뽑아놓고 이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물질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1차 작업을 사람들이 과거에는 일일이 배합 정도나 비율 정도를 우리가 계산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 AI가 귀찮은 부분을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이걸 실행할지 말지만 판단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진 거죠.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개의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실험을 할지를 전부 다 지금 현재 구조를 짜줬다라는 부분이겠죠. 화학과 머신러닝의 교차점에서 작업하는 분자 엔지니어인 퍼거슨 박사는 바이오 네모는 모델 훈련을 지원하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모델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제약업계가 치료용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생성 AI 모델로 이 새로운 접근법은 합성 단백질의 설계의 수와 품질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표적을 설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당 글을 보시면 먼저는 단백질 생성 AI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한정적으로 적용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항암제라든가 앞으로 그 이외에 우리가 여태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희귀병에 대한 연구, 최근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치매 쪽이거든요. 치매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을 그 어떤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제약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임상실험 숫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최대한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지금 이런 AI가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약업계의 투자 자금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적게 수백억이고요. 뭐 많게는 조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의 신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줄임으로써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새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좀 와닿는 걸 가져왔어요. 이거 제약바에 와닿진 않으니까. 엔비디아 AI 활용 도난 방지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도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금 현재 메트로폴리스 마이크로 서비스에 구축된 세 가지 소매 AI 워크플로우를 엔비디아가 발표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근데 우리 소상중공인 분들 공감하실 부분 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엔 좀 적지만 해외는 더 심각한 부분인데 미국 소매연맹이 실시한 2022년도 소매보안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로 외부인에 의한 도난이 37%, 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도난이 28.5%로 소매업을 위축시키는 전체 요인의 65.5%가 도난으로 인한 손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훔쳐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매점 지금 이제 워크플로우는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서 매장 복잡도 추세, 쇼핑 바구니가 있는 고객의 통로의 점유율 등과 같은 매장 분석에 의한 인사이트를 맞춤형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AI가 살펴보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고객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난에 대한 방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특히나 회원제로 진행되는 코스트코 같은 곳 있죠.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도난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우리가 찍고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 고객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 하나하나씩 CCTV로 모든 것을 추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난이 방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편의점들 요런데 이제 무인 편의점들 보시면 원래 보통 야간에는 내가 내 카드를 찍고 입장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인데 여기에다가 이 AI 인공지능까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머지않아서 완벽한 무인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AI 관련된 섹터에 적극적으로 플랫폼도 만들고 직접적으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저는 다음 수혜주 직접적인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C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딱 한 개만 준비했어요. C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냐면 엔비디아와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공급의 파트너입니다. C랩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AI 솔루션을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AI 영상 분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뭐 근본에 가까운 AI 회사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뭐 자율주행에 보통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C랩은 공모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연구개발 자금,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세부적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준비 중인 AI 분석 영상 서비스를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GPU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 보시죠. 완전 요즘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신규 투자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C랩. 그죠? 예. 그리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보이시죠? 뭐 최근에 상장 이후에 크게 급등했다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보통 상장이 안 됐을 때의 흐름이죠. 상장되고 나서 큰 파동이 한번 좀 나왔었네요.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 GPU 전문 기업인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입니다. 보통
기술력이 부족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하고 파트너사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래도 뼈대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이런 C랩 같은 기업을 관심주로 넣어두시면 다음 2차 파동에서 적어도 우리가 두 눈 뜨고 코 베이는 사건은 없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만 우리가 눌린 목자리만 잘 매집해줘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좀 더 눌린 목이 더 나오면 매집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엔비디아도 수혜주겠지만 역시나 빼놓을 수 없을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의 AI겠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GPU 대항마 못 된다. 엔비디아 CEO 구글 AI 칩 평가라는 내용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 이게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글이 2016년도부터 독자적인 AI 칩을 개발해서 자사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준비해 왔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지 AI에는 항상 GPU라는 게 필요한데 GPU를 대신할 만한 걸 찾은 거예요. 실제 최근까지도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AI 칩 만드는 AI 구글 딥러닝으로 빠르고 더 작은 AI 칩을 설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네가 만든 AI 칩으로 새로운 또 AI 칩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설계와 데이터, 성능 수치를 바탕으로 AI 칩 아키텍처를 생성, 지도 학습을 사용해 주어진 가속기의 성능 예측을 모델 훈련하고 지연 시간을 2.7배 개선하고 다이 크기를 1.5배 축소해서 설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한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길게 적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체적인 AI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구글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주식을 찍는다고 해서 구글 수혜주를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중에서 구글하고 관련된 기업을 좀 찾아봤습니다. 몇 기업 없어요. AI와 관련된 것. 정말 없어가지고 제가 뒤지다가 딱 한 종목 찾았습니다. 종목 이름은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구글에 이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신규 고객 사이를 확보한 기업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구글과 엔비디아, MS, 인텔 등의 클라우드 서버 등에 필요한 고다층 LMB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 미중 무역 전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미국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자국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중국 기판 업체의 물량을 줄이면서 지금 현재 이 이수페타시스의 물건을 슬슬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가 사업 다각화를 못해가지고 이러면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고다층 L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10%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미국의 TMM 회사 점유율 30% 초반에 있는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현재 2위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MLB가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어서 엄청나게 제품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AI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고 있는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까지도 제품을 지금 현재 공급해 주는 이 이수페타시스가 저는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기업이 대장이 되진 못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수익 정도는 챙기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파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좀 최근에도 좀 적극적으로 올라와줬던 종목은 C랩이니까 좀 적극적인 파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C랩 중에서 골라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둘 다 편입하신 것도 나쁘지 않겠죠. 눌림목에서 잘 편입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잖아요. 연속돼서. 저는 이번 연도 2023년도에는 AI 관련 테마가 대장주격으로 더 간다고 봅니다. 이게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넣어두시고 여러분께서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고점에 잡지 마시고요. 대장주권 종목들은 눌리면 잡으시는 전략이 베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2023년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들어가셔서 이재진 검색창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누르고 검색창 누르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버튼이 나옵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장전시황, 코딱지 자료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는데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적으셔도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2023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자료집 공지글의 세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무료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2023년 무료 업종 자료집 제가 이것만 이 종목들만 잘 편입해도 정말 마음 편하게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싹 정리해서 제공해 놨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료 자료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료 급등 추천주 뭐 일일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뭐 이루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단기 수익을 내는데 문제 없었죠. 이런 단기적으로 한 2, 3%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글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보통 장시기 오전 9시죠. 9시 전에 8시 30분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외 시장은 어땠고 오늘 주요 변동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주요 지표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따라서 대처가 바뀌겠죠. 우리는 그럼으로써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공략할지 알기 위해서는 전일자 상승 테마도 알아야겠죠. 오늘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적어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고 나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드립니다. 오늘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제일 강했죠. 애플페이 관련 이슈는 어떤 이슈였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하셔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무료 자료 정보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많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영상들을 만들고 자료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성공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한마디를 더 드리면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라고 하면 절대 수익을 벌 수 없습니다. 남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는 설명드리고요. 저는 주식시장에 이번 연도에 한 번의 하락이 좀 더 남았다고 봅니다.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올 때쯤 아마 하방이 한번 나올 텐데 그때가 정말 시장의 기회입니다. 잘 노려보시면 좋은 수익들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땡큐.